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오늘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계좌부터 공개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도대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분들한테 되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뭐부터 사야 되나요? 안전하나요? 너무 위험이 크지 않나요? 기타 되게 가끔씩 제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평범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뭐 엄청나게 재주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제가 단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좀 더 여러분보다 내가 투자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고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제 나름 어떤 결과치가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를 하고 이걸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는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고요.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지만 또 사람 성향이 여러 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잘 해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수성가를 하는가,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투자의 성향 네 가지, 저번 거를 좀 TQQ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투자 성향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거기서 제가 사람은 투자 성향 네 가지가 있다. 거기서 내가 골라서 내 성향에 맞게 투자처를 찾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된다. 저번 시간에 나눴던 투자 네 가지 타입입니다. 일단 진보, 보수, 극보수, 극진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향이 어떤가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저는 보수다. 보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수는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성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약간 배당이 좀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야겠죠.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다들 개별 주식, 어떤 한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극보수다. 보수적이면 굳이 한 개별 종목을 살 필요가 없다. 개별 종목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 전통적인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전통적인 제조회사에 하는 거는 뭐 괜찮겠죠? 배당을 주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씩 사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ETF를 사면 됩니다. 제가 오늘 ETF를 여기를 다음에 심도 있게 좀 다룰 건데요. ETF를 사면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갈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 미국 500대 기업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S&P 500을 추정하는 상품들이 있죠. SPY, 뭐 VO, IVV 이런 게 있는데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회사를 1위부터 500위를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운용사에서는 엄청난 자금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큰 자금이 모이면 운용수수료라는 걸 받겠죠. 그냥 운용수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상품을 사는 사람한테 어쨌든지 0.01%라도 이득이 되는 구조로 가겠죠. 그러면 S&P 500 안에 회사가 좀 잘못을 하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안 좋으면 어때요? 그 회사는 내려가겠죠.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더 좋은 회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1928년부터 시작한 S&P 500은 연 8, 9, 10, 그러니까 8에서 12%의 사이에 연평균이 성장을 했다라고 1928년부터 지금 약 100년 가까이 지금 결과가 나 있다. 그러면 보세요.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S&P 500을 살아서 연 10%를 연 8에서 12% 사이에 수익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거나 망할 수 있냐 이겁니다. 평균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매년 하면 틀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면 어때요? 결국은 우상향 구조로 가더라. 근데 여기서 믿을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왜 미국 주식을 사냐?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패권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회사의 랭킹을 1위부터 10위 하는 회사들을 다른 나라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국 주식이 앞으로도 향후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듯이. 그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안 믿어진다. 10년 후면 중국이나 인도가 더 잘 나가겠대. 그러면 미국 주식은 10년만 투자하시고 다른 데로 옮겨 가셔야 됩니다. 왜? 그 회사들이 더 잘 나갈 거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S&P 500, 1위부터 500대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인스타 보다가 본 건데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지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목은 10억 크기 체감하기인데요. 사람들이 요즘 뭐 아파트도 몇십억씩 하고 뭐 언론에서 10억, 20억 얘기하니까 10억이 되게 작은 금액처럼 느끼는 수도 있지만 10억은 사실 엄청난 큰 돈입니다. 10억을 예금에 예치를 하고 매월 300만 원씩을 쓰면 이게 몇 년이 걸리느냐? 무려 41년 9개월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를 한 2%에서 3% 정도 받는 것 같아요. 2%에서 3%를 받으면 매월 300만 원씩 쓰면서
41년 9개월 동안 써야지만 이 10억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해서 매월 300만 원씩 쓰면 어떨까요?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8에서 12%의 성장이 있다. 이 중간값이 10%라고 하자. 그러면 제가 3%, 10억에 3%인 300만 원을 꺼냈으면 7%가 남죠. 7%의 성장이 밑으로 해서 복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10억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3,600만 원을 썼으면 약 6,400만 원, 10억 6,400만 원에 대한 복리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S&P에 내가 10억을 넣으면 어때요? 영원히 300만 원을 쓸 수 있다.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네, 더 뒤에 내용이 더 어메이징합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를 원금이 소진되는 41년 9개월 동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 자산은 얼마가 되냐? 복리에 의해서 335억이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노볼이죠. 천천히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자산이란 거는 복리가 붙으면서 엄청나게 커진다. 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욕심이 단기적으로 뻥튀기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보수적이다. 약간 진보적이다. 그러면 안정적인 한꺼번에 ETF를 종류들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즘 제미나이가 엄청 좋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랑 하루에도 한두 시간씩 늘 대화를 하는데요. 자기가 처한 나이, 그리고 소득,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랑. 내가 월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자기 성향에 맞게끔 어떻게 개별적으로 하는지 제가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성장, 안정, 배당. 분배당이 될 수 있고요. 월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처한 입장이 되면 됩니다. 나는 성장이 중요하다. 안정이 중요하다, 배당이 중요하다. 각자 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1억이란 돈이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성장이 50% 이상 넣으면 되겠죠. 아니야, 나는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어. 하면 안정적인데 50%, 60을 넣으면 되겠죠. 아니야, 나는 지금 나이가 좀 많아. 나이가 많으니까 현금으로 월에 캐시플로가 일어나면 좋겠어 하면 월배당을 좀 가는 대로 가겠죠. 성장은 막혀 있고. 배당을 좀 끄면 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고 안정도 하고 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내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잡아서 시뮬레이션,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옆에 최고로 똑똑한 자산 관리사가 대화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얘랑 같이 막 이것저것 넣어서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데이터를 잡아서 우리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거를 충분히 투자를 하시려면 공부를 하고 해주세요. 극보수다. 그러면 S&P 500에 들어가는 거예요. S&P 500은 안정적이면서 약간의 성장이 있죠. 그리고 SCHD라는 이 상품은 배당과 안정을 동시에 잡는 ETF예요. 그리고 JEPI 이거는 월배당을 주는 S&P 500을 추정하나 월배당을 주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도 S&P 500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SCHD, 그리고 가치주. 가치주는 뭐냐면 오래된 전통, 그리고 수익을 잘 내고 전통이 깊은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에 내가 들어가면 되죠. 뭐 코카콜라가 될 수도 있고요. 코스트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면 극보수, 보수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을 아름아름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럼 나는 진보적이다. 그럼 S&P의 비율을 줄겠죠. 20, 30% 줄여. 그리고 나스닥에 이제 투자를 나스닥 1위부터 100위에 한꺼번에 투자한 QQQ. QQQ는 매년 성장이 10%를 늘 성장을 해왔어요. 물론 매년마다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시계열을 길게 가지면 20% 이상 성장을 했다. 그리고 빅테크들에 투자를 하죠. 빅테크가 그렇게 위험하냐? 당연히 변동성이 큽니다. 20%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QQQ에 투자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빅테크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하면 되죠. 나는 마소가 좋다. 나는 구글이 좋다. 나는 테슬라가 좋다. 기타 등등 뭐 나 아마존이 좋다. 나는 메타가 좋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투자합니다. 빅테크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 어떤 한 분야에 독점적으로 1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들은 진짜 성장을 합니다. 얘때는 성장을 하지만 등락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 하지만 나는 진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다. 그러면 극진보다. 나는 정고점, 테크 기업을 믿어. 미국은 정고점을 다 돌파한다. 그러면 QQQ에 당연히 20, 30%, 40% 가겠죠. 그리고 아크, 고성장주 ETF가 있어요. 성장을 많이 하는 막 등락이 더 심한 아크에 나는 들어가고 거기다가 어때요? 개별주,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약간 극진보인 것 같아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이온큐, 완전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적자 기업에다가 매일 돈을 많이 쓰고 등락이 막 하루에도 10%, 막 20% 많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때요? 롤러코스터예요. 오르락 내리락 이거를 제가 즐기는 게 아닙니다.
제 나름 노하우가 있겠죠. UPR라고 S&P 500을 추정하는 ETF도 100% 수익을 낸 적이 있어서 제가 매도를 했고요. 구글도 원래 제가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아이온큐와 테슬라를 더 비중을 씌는 거는 제가 이 기업들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신뢰와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가는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해서 이 두 종목에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제가 더 많은 무게를 실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2030년에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저 또한 성장, 안정, 배당 이 밸런싱을 잡아갈 거예요. 당연히 S&P 500을 삽니다. 당연히 SCH가 저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월배당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30년이 되면 어쩌면 좋은 희망회로를 돌리면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월배당도 중요하니까 이런 밸런싱들을 맞추어서 제가 리밸런싱을 하겠죠, 주식을.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럼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 그렇죠. 먼저 정해라. 내가 진보냐, 보수냐, 극진보냐, 극보수냐 정해요. 그리고 내가 투자 성향이 뭐냐? 성장이냐, 안정이냐, 배당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죠. 이렇게 맞춰졌으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게 좋냐? 추천해 달라. 그리고 그 종목들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수많은 얘기를 나눠봐도 그래요. 너무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세상에 월배당을 8% 받는 큰 자산을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어때요? 자산을 은행에 넣어놓고 2% 3% 받으면서 자기 자산에 월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재산을 까먹고 있죠. 그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재테크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운이 안 좋게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은퇴 55세 하고 한 15년, 20년 살다가 그걸 가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노동을 할 수 없는 육체가 됐는데도 만약에 오래 산다라고 하면 재테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주식이 되든, 채권이 되든, 금이 되든, 은이 되든, 내가 코인이 되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주식이랑 부동산이죠. 그런데 주식이라고 해서 다 개별 종목만 사는 건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안전하고 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가 사실은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다만 뻥튀기가 되진 않는다. 굉장히 지루하다. 하지만 지루한 것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미래가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이거를 저는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것조차.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저는 이 영상을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다양한 자기 성향에 맞게, 나이와 수입에 맞게, 그리고 내 성향들에 맞게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성장이냐, 배당이냐, 안정이냐, 이걸 전체로 잡아서 누구나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노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